예,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과거 발언 계속 하루가 멀다 하고 하나씩 추가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문수 전 장관을 뽑은 국민들을 향해 우매하다라고 또 표현한 것이 또 등장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의 41%를 우매하다고 한다면 이는 과거에 황제 시대에 하던 그런 발상이 아니냐.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러한 공직자는 퇴출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내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개인적인 생각들을 가지시는 거는 너무 당연한 일이고요. 민주적인 정당에서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을 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사회가 그동안 너무 고인물이다. 너무 정체되어 있다. 경직되어 있다. 이런 많은 비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혁신하고자 과감하게 민간에서 이런 전문가를 등용한 대통령의 뜻이 있거든요. 예, 성추인 부의장. 오늘 영상을 저희가 화면으로 좀 준비했는데 오늘 정동영 신임 통일부 장관 등등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저렇게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최동석 처장이 저렇게 임명장을 주는 장면에 화면에 여러 차례 등장을 합니다. 너무 저 뒤에 있죠? 이렇게 임명장을 대신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저 모습. 오늘 여러 차례 노출이 됐는데 이거는 일단 논란을 떠나서 그동안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함께 간다. 경질은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일단 전 대통령실에서의 경질이나 이런 건 없을 거라고 보고요. 최종석 처장의 본인의 결단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왜냐면은 지금 과거의 발언들, 본인이 그 국회 상임위에 나와서 과거의 발언들에 대해서는 내가 SNS에 사과글을 올렸다라고 이 한마디하고 끝냈거든요. 공식적으로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SNS에 글 하나 딱 올리고 과거에 정말 거의 난사에 가까운 발언들을 한 것을 다 되돌릴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정치인들에 대해서 한마디씩 했죠. 그렇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비판 안 했지만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 비판한 거나 다름없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중용하고 있는 대통령실 인사,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난사에 가까운 비판 어조를 내뿜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사람들을 쓴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취임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뽑지 않은, 그러니까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는데 그 이재명 대통령을 뽑지 않은 사람을 우매하다고 표현한 것, 이것 역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국정운영 기조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런 사람이 인사혁신처장으로 정말 일하고 싶다면은 과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계속해서 뭔가 거듭 반성하는, 국민들께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로 뭔가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상임위 나와서 SNS 글 하나 올렸으니까 됐다라는 식으로 하는 전 태도는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기간이 꽤 지났습니다. 논란이 지금 일궈진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일주일 동안 정말 그 한 번 이외에 저는 사과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저는 상당히 곤란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거를 내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안고 갈 수도 있는 것인가? 지금 여론이 좀 악화되고 저는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보통 이 정도 기간이 지나면은 과거에 한 2, 3일 동안 나온 거 갖고 계속 재반복이 되는데 지금 최동석 처장 같은 경우는 계속 새로운 게 뭔가 나오잖아요. 본인은 유튜브 채널 다 삭제했다고 하지만 여기저기 다른 방송에서 했던 발언들이 지금 모아서 계속 추가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정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최동석 처장이 지금 뭐가 더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뒤에도 보겠습니다만 지금 국정 지지도에 지금 영향을 본인이 주고 있다는 걸 정말 깨닫는다면은 정말 반성을 계속하고 사과의 의견을 얘기하든지 아니면 결단을 하든지 뭐라도 좀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 김문수 뽑은 40% 우매해져서 그래. 그래서 독일은 정치교육 반드시 한다. 여기에 대해 당연히 황제 시대에 있었던 발상이다. 저급한 유튜버 수준의 식견이다. 등등의 발언이 나와요. 사실 그래서 국민의힘 쪽의 어떤 반발을 떠나서 민주당 내에서조차 어제 원내 대변인이 처음에 개인적이라고는 얘기를 했지만 사과를 요구했다가 몇 시간 만에 번복한 일이 있었어요. 굉장히 민주당 내에서 곤욕스러울 것 같아요. 민주당은 아마 상당히 이제 진영 정치와 관련돼서 국정 동력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대통령을 돕기 위해서는 여러 종파가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발언의 대상들 또는 언급된 분들 보면 진영 내 다양한 계파에 대해서 그렇게 일관성 있게 또 비판하는 경우도 드물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유권자들을 비판한 부분들이 나왔다는 거죠. 저 부분은 만약에 저희가 단순 수식으로 말하면 지난 대선 때
김문수 후보가 표심을 얻은 분들이 약 1,400만 명 정도 되잖아요. 예. 그분들이 우매하다고 평할 정도면 이거 민주주의자가 아닌 거죠. 본인은 글쎄 아주 좋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철인 정치를 추구하는 사람이고 나쁘게 말하면 뭐 전제적을 추구한다 이렇게밖에 저희가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저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그럼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 재선 3선 하라는 소리냐? 20년, 10년 얘기하는 걸로 볼 때 개헌하. 저는 개인적으로 저렇게 얘기한다는 부분은 민심을 얻기 위해서 모든 국민들한테 잘해야 되는 게 집권자인데 일단 편 갈라가지고 누구 찍었던 분들은 사실은 좀 우리가 기대하는 바에 못 미치는 분들이다. 이렇게 그렇게 크게 큰 그룹으로 저는 그룹핑하는 것도 처음 봤습니다.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 40%는 우매한 사람. 자, 이준석 그러면 개혁신당 후보를 지지한 사람은 이준석 같은 아이, 자기 입속망 챙기는 사람, 이준석 지지하는 2030, 이준석보다 훨씬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애들. 지난 5월 달 한참 대선이 진행되는 와중에 그 유튜브 방송 나가서 한 얘기예요. 강성필 대변인. 네. 김문수를 찍은 사람도 싫다. 이준석을 찍은 사람도 싫다.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을 찍은 사람만 옳다라는 것으로 보일 수 있고 또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또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은 이미 강선우 이진숙 후보자 날아갔는데 어디 가 또 인사혁신처장까지 날리려고 해. 그런 사람들은 또 다수박이다. 이런 식으로 또 공격을 하더군요.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화면에도 나와 있지만 지난 5월 유튜브 방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때는 제가 이제 선거 대선에서 치열하게 양 진영이 싸울 때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자리를 놓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또 유튜버니까 또 이렇게 세게 말할 수도 있다고 강성필 생각을 해요. 부대변인은 제가 유튜브에 나간 거 봐도 이렇게 얘기한 적은 단 한 번도 못 봤는데. 네, 유튜브는 모욕하는 이야기 같은데. 저분은 이제 어쨌든 그 당직을 맡으신 분이 아니고 그냥 유튜버 시절이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문제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저랬던 발언이 고위공직자가 되니까 과연 고위공직자로서의 적절한 표현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격한 표현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의미나 의사를 전달할 수가 있는데 굳이 이제 저렇게 하는 것이 맞았냐라는 것에 대한 이제 많은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것인데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에 관련된 이 전문성, 업무에 대한 전문성은 저는 이제 좀 확신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지금까지 뭐 한국은행이나 아니면 뭐 그 교보생명 같은 그러니까 기업과 공직에서 업무와 관련된 인사와 관련된 업무를 계속 해 오셨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전문성은 있는데 그게 장점인 겁니다. 근데 결국은 저분이 과거에 하셨던 저 말들이 이제 흠결인 건데 저 흠결 때문에 저분의 장점이 덮여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또 대통령실에서 결단을 낼 수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이현정님. 네. 국정수행평가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64.6에서 62.2로 62.2에서 61.5로 긍정평가가 소폭이지만 떨어지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부정은 살짝 올라가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 인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실책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역대 정부 정권의 지지율을 보면 결국은 좋을 때가 있고 점점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그 중요한 이제 분기점들이 어느 데나 잘 살펴봐야 될 텐데 좀 전에 이제 박상혁 그 수석 대변인이 했던 이야기 보면 공직 사회가 너무 고인 사회고 또 경직돼 있어서 이런 분을 좀 혁신하기 위해서 이분을 모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결국은 공직 사회가 더 아부하는 공직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분을 모셨다. 저는 이런 의미로 읽혀요. 왜? 이분은 오로지 유일한 한 사람, 즉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좀 모자란 사람들이고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고 다 비판합니다. 그러면 이분의 논리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계급이 있는 것 같아요. 최고의 계급은 이재명 대통령은 천재고 이재명 대통령은 20년 해도 괜찮은 계급과 그렇지 않고 이 41%를 지지한 우매한 그룹과 좀 모자라는 이준석 대표 모자라는 그런 이성상과 계급 사회인 것 같아요. 과연 이게 인사의 원칙입니까? 뭐 인사의 전문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무슨 전문성을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까? 그저 딴 사람에 대한 공격하고 딴 사람을 비난한 사람이 과연 인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인사라는 게 상대방의 능력을 더 불러일으키고 그렇죠. 더 활성화시키는 게 인사의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 너 잘못됐어, 모두가 잘못됐어, 오로지 한 사람만 잘 됐어 라는 사람이 인사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입니까? 자칫하면요 이재명 대통령의 이 본심을 이 사람이 대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만약에 최 인사청장을 계속 가져간다면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게 혹시 이재명 대통령의 본심 아닌가
라는 생각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정리하는 게 저는 수순인 것 같습니다. 예, 현재 대통령실의 입장을 취재해 보면 자진 사퇴나 경질 뭐 이런 등등의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과연 여론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겠다 해서 여러 가지 소통을 하고 있는 대통령실에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저희가 계속해서 추적해서 취재해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